네,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와 네이버 이 네카오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최근에 보면은 탄핵 정국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시끄러웠고 또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상당히 큰 낙폭을 주는 가운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이 조정이 아직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는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개별 종목들마다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오늘 오전장에 갭상을 띄었던 이 지수도 코스피도 다시 한번 꽉 차는 음봉으로 마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 흐름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죠. 그만큼 어제 나스닥이 뭐 살짝 소폭 반등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이 뭐 추세가 이제 다시 돌아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스닥 또한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면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 선물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본절 가격대로 마무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네이버가 이 저점 이탈과 함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4%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여러분들 네이버나 카카오 뭐 실적 발표, 뭐 실적, 영어 실적, 매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언제쯤 확실히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 AI 쪽 기업들이 언제 다시 한번 좀 살아날지 이러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관세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더욱더 악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시경제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과연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는 구간이 어디일까? 그런 기술적 구간 반등에 대한 반등 자리에선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들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시장 속에서 결국엔 이 차트 분석에 따른 확실한 조정 구간에 대한 눌림목 자리가 어디서 어떤 확률이 더 높은 자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 관세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왜? 야, 네이버 카카오는 관세랑은 상관없고 관세 다 피해 간다라는데 도대체 관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관세를 피해 가든 안 피해 가든 여러분들 이 관세와 경기 침체,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카카오 네이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첫 시작은 미국이 중국에게 34% 관세 때린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 여파로 중국에서 지금 34%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34% 관세를 매기겠다는 보복 관세가 나왔고 미국에서 여기서 절대 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50%까지 중국에 매기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되어 가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관세가 이렇게 매겨지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JP 모건에서도 현재 수정된 경제 전망을 뭐라고 했냐면 GDP 성장이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실업률 또한 앞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이런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금리 인하는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빨라봤자 6월 혹은 더 늦춰지는 시기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강경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한 저번 주 목금에 약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나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1950년대부터 2025년까지 나스닥과 S&P 500의 시장을 보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하락폭은 역대 5위에 드는 정말 큰 하락폭이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들을 보면 우리가 1987년도 이 블랙 먼데이 사건, 2020년도 코로나, 2008년도 금융위기, 코로나 이렇게
정말 큼지막한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그런 하락폭이 최근 2025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이런 하락폭이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008년도에는 이런 큰 하락폭이 대략 6번 정도가 더 나왔고 코로나 때도 최소 2번은 나왔습니다. 저희는 한 번 더 이런 급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법이 없어요.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올해 마지막 저점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을 찍고 나서 앞으로 1년, 3년, 5년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보면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걸 누구나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약 16년 동안 상승장에 이 본절을 약 16년 만에 복구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코로나 때 시절도 35%가량 하락이 나왔다가 약 70%를 또 단기적으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떨어질 거면 이렇게 지금과 같은 급락 형태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게 만약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대가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게 낫고요. 이런 급락이 나올 때 우리가 매스타점을 쉽게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저점 바닥이 어디일지를 판단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데드캣 바운스예요. 제가 썸네일에 썼던 데드캣 바운스인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증시 격언이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튀어오른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급락장이 오고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술적 반등 오겠지만 그때 개인들을 다 꼬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데드캣 바운스 시장까지도 지금 예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되어 갈 거고, 이런 경기 침체 확률이 20에서 35%로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상향 목표치를 내세운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젠 차트적으로 과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조정이 어디쯤 끝날 것이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까, 그 반등 구간이 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며, 그런 구간에서 또 데드캣 바운스 시장이 열리면서 한 번 더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분석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네이버 차트를 보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좀 공유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이런 경기 침체와 관세 전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가 작년 9월부터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낼 때 이런 5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5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이러한 고점 신호 또한 너무나 명확하게 5번째 파동에서 고점이 높아져가는 이런 고점 시그널에선 또 이런 자리에서 분명 RSI에 대한 고점까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드렸고,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가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70%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확률이 높은 자리, 완벽하게 우리가 기준과 원칙에 따른 확실한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접근을 할 거예요.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금 0.382 구간까지 이탈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선 0.236 구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이 예전에 1파동에서 조정, 2파동에서 지지를 받았던 딱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기술적 반등 후에 한 번 더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 나올지, 아니면 추세를 다시 돌릴지는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략이 수정이 되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던, 앞으로 분할 매도를 하던 안 하던 그 흐름은 우리가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고민을 할 때이고, 지금은 주가가 여기까지는 더 빠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주가가 더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오히려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다시 한번 진행할 거고, 그 뒤에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카카오를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이 카카오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 비슷한 흐름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게 떴었거든요. 여기서 저점 이탈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RSI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 작년 11월쯤에 우리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 파동적으로 한 파동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상승과 조정을 저는 반복해 나갈 거라고 봤는데,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여기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현재 큽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볼 때 이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라인까지도 깰 확률이 크고, 여기 또한 고점과 우리가 저점을 이어봤을 때 아직 우리가 볼만한 구간, 딱 0.236 구간이 이전에 이 저점 라인에서 지지했던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구간까지 한 번 더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0.382 구간까지는 최소 하락을 하거나 이런 조정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 전고점을 뚫어줄지 아니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맞을지, 그리고 이게 한번 데드캣 바운스 시장이 또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폭락이 나오면서 주가 한 번 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네카오에 대한 앞으로의 타점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하는 내용들, 제가 차트적인 분석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냥 네이버 카카오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간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네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중 타점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잡아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방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네카오, 네이버 혹은 카카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문자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서 많은 분들,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나가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카오 혹은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명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초대 링크는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급락장 혹은 심지어 정치 테마로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타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확실한 자리에서만 잡아나가지,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하고 누가 나쁘다고 해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분석에 따른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추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엘리엇 파동 또는 RSI,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정도는 좀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달라.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쉽게 다가올 거고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카오 혹은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에게 문자,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많이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피드백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급락장에 상당히 또 고민이 많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이 설문지 참여 여러분들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 운영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런 흐름들만 잘 이해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은 분명 앞으로 우상향 가능하다 보고 있고, 우리가 돈을 벌고 수익이 많아지면 또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게, 또 행복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행복, 친구와 행복, 애인과의 행복,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함께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정말 많은 종목들을 함께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매도를 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좀 같이 볼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